11월의 꽃은 아네모네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네모네의 개화 시기는 봄철인 3월에서 5월이에요. 왜냐면 추식구근이기 때문이에요.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는 알뿌리 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네모네는 11월을 알려주는 꽃인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 되면 꽃시장에 아네모네가 하나 둘씩 나오는데요.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린하우스에서 재배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네모네가 시장에 있는 것을 보면 11월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구근에 비해서 내한성이 약한 아네모네가 노지 재배는 불가능하지만 저온 생육성이라 그린하우스 재배가 가능해요. 졸업식, 연말 파티, 발렌타인 등이 몰려있어 꽃 가격이 좋은 겨울에 농부들이 꽃을 주로 출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겨울에도 예쁜 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네모네는 화단, 화분용으로 주로 쓰이다 절화용 대형화 품종이 육성되고 절화 재배 기술이 발달되면서 최근에는 절화도 10월부터 이듬해에서 4월까지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절화 재배용이 나오고 봄에는 분화 재배용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는 북반구고요. 약 90종의 원종이 있어요. 총 120종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는 12종이 있고요. 한국에는 13종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근과 종자를 이용해서 절화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코로나리아, 데칸, 모나리자, 클레오파트라 등이 있어요.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구근을 수입해서 주로 키운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반구라고 하면 그리스, 알바니아, 터키 남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동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동쪽에서 이라크까지 퍼져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이 나라 중에 가본 나라가 많지 않아서 사진을 찾아봤어요. 2012년 이스라엘의 쇼케다 숲에 있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의 꽃의 레드카펫 이 사진을 봤는데요. 한번 정말 가보고 싶다 이스라엘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광활한 레드카펫 정말 장관인 아네모네 밭 사진이었어요. 꽃 이름은 그리스어의 아네모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아네모스의 뜻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피는 한국 아네모네의 이름은 바람꽃이라고도 해요. 제가 지금 꽂고 있는 이 아네모네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바람에 흩날릴 것 같이 되게 연약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람꽃이라고 하는 한국 꽃도 있어요. 꽃말은 사랑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꽃말 말고도 정말 많은 꽃말을 갖고 있는데 다 내용은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까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이제 신화에서 비롯되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미소년 아도니스가 죽을 때 흘린 피에서 생겨난 꽃이라고 합니다. 항상 꽃말을 찾아보면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도 제가 읽다가 되게 조금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막장 그리고 슬픔 이렇게 뒤범벅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랑 그의 딸 미르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데 누나의 아들이자 아빠의 아들인 거죠. 미르라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뻐서 구혼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미르라는 아빠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아빠를 아빠로 좋아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좋아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런 자신이 너무 싫고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에 자살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 너무 아빠를 이제 남자로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유모의 도움으로 아빠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어요. 좀 충격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빠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키니라스는 그것을 알고서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했대요. 딸은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본인도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신들한테 기도를 했대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자 신들이 그녀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된 미르라는 아도니스를 나무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도니스가 아기 때부터 너무너무 예뻐서 미소년이다 보니까 아프로디테가 완전히 아도니스한테 빠진 거예요. 어린 아이였던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가 사랑하게 돼서 아무도 모르게 아도니스를 상자 속에 감추고는 페르세포네한테 맡겨서 길러달라고 했대요. 근데 페르세포네 또한 아도니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아도니스 어린아이를 가지고 싸운 거죠. 이제 누군가는 이 싸움을 이렇게 중재를 했어야 됐고 제우스가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4개월은 아프로디테랑 살고 4개월은 페르세포네랑 살고 4개월은 원하는 곳에서 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프로디테랑 살던 4개월 중에 아도니스가 되게 사냥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을 아프로디테는 근데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스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사냥을 할 때마다 그의 곁에 있었고 항상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도니스가 다치지 않을까. 항상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아도니스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언제나 정말 찰나의 비극은 찾아오죠. 아프로디테가 잠깐 그 볼일을 보려고 아도니스랑 떨어져 있는 그 바로 그 찰나에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아도니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아도니스의 비명소리 듣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온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죽은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슬픔의 절규를 하다가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에게 물린 자국 있죠. 멧돼지한테 물린 자국에 신들이 마시는 음료의 이름이 넥타르인데요. 넥타르를 그 멧돼지한테 물린 상처 부위에 이렇게 부었대요. 그곳에서 붉은 핏빛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도니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처럼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아네모네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네모네는 유럽에서 미의 덧없음의 상징인데요. 그것은 그 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따고 나면은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네모네는 슬픔과 죽음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아네모네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순환의 피랑 연결이 되고요. 그때 슬퍼했던 마리아의 슬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활절에 되게 이 아네모네를 많이 쓰는데 부활절의 꽃이라고 또 아네모네를 부른다고 해요. 왜냐면 영생의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다. 같은 꽃인데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생각해보니 죽음은 곧 부활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활제의 꽃으로도 아네모네가 쓰이는 것 같아요. 부활과 영생의 상징이 된 것은 아네모네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나는 품종에는 지금 제가 꽂고 있는 이 아네모네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아네모네가 있는데요. 그거는 설악산에서 자라는 바람꽃, 한례산에서 자라는 새바람꽃, 그리고 여러 군데에 서식지를 두고 있는 꿩의 바람꽃 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 개 다 사실은 직접 본 적은 없고 사진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시장에 보시면 재패니즈 아네모네라고 해서 일본 아네모네라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이름은 대상화고요. 가을 바람꽃, 가을 아네모네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재패니즈 아네모네라고 불리는 그 꽃을 잘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네모네인 바람꽃, 새바람꽃, 꿩의 바람꽃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대가 연약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요. 그러면서 좀 더 얼굴도 약간 하늘하늘 정말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연약하지는 않아요. 직접 저번에 제가 했던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도 사실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자라다 보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이런 꽃잎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아네모네로 꽃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2월에는 또 다른 예쁜 꽃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